들어 평점을 많이 듣고 학점이 좋으면 그런 경우에 총점이 높으니까 그런 학생들에게 우선권을 주고요. 그러니까 학점 수가 적고 이런 것들은 조금 우선순위를 좀 낮췄습니다. 그거는 많이 열심히 듣는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그게 좀 힘듦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더 반영을 한 거고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 가지 정도에 저희가 했고요. 그래서 1년 동안 들었던 평점 평균 곱하기 이수학점이 높은 사람, 그다음에 두 개 학기 계열 공통 교과목의 이수학점이 높은 사람, 그다음에 세 번째 그 교과목 수가 많은 사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동점이 되면 그냥 합격하는, 그다음에 더 이상은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1.2배를 선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선발인 경우에는 전공 우선 예약제 학생들인 경우에는 특별히 신청하지, 그러니까 뭐 바꿔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전공한 게 그 전공으로 입학한 전공으로 우선 배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계열별로 입학하신 학생은 이 기준에 따라서 성적을 차등해서 됩니다. 그래서 전공 우선 예약제라고 하는 게 전공 우선 배정의 혜택을 드리는 거지 다른 혜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학교 생활에 있어서 수업을 하거나 어떤 활동을 하거나 여러분 다 똑같이 하고 있고요. 단 전공 배정에서만 우선권을 보장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마 계열별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3번부터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선배들이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교무팀에 와서 반드시 물어보시고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제도는 여러분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선배들 혹은 교수님들 조금 모를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고등학교 선생님하고 달라서요, 모든 제도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 교수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구하지 못했다면 교무팀이나 대학 행정팀에 가셔서 여러분 문의하시면 아마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입학 이후에도 다시 1년간 전공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런 불안감이 있긴 하지만 반대로 생각한다면 나에게 맞는 전공을 어떻게 찾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의 시간을 좀 더 여유롭게 갖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이 정도?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한신대학교가 새로운 혁신을 갖는 첫 해입니다. 그래서 조금 학교도 좀 서투른 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아마 여러분이 2학년 때 여러분이 이제 후배가 들어오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방식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들도 좀 더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여기 써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1학기 때는 이렇게 전공 설명의 시간을 갖지만 2학기에는 저희가 전공 박람회, 그래서 전공별로 부스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1전공뿐만이 아니라 2전공을 선택하는 상담까지 가능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9월이나 10월경에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제2전공 선택에 대한 것도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한 10월쯤 되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희망 전공 조사를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신다면 앞으로 학과 배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시뮬레이션 같은 거 해봄으로써 학교가 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좋은 데이터로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 적극 참여해 주길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 성적이 최종 나오면 아마 내년 한 1월쯤에는 전공 배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조금 설명을 요청받은 부분에 대해서 학교 일에 대해서 한 6페이지 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즐거운 1학년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프지 마시고 우리 한신에서 더 높고 더 크고 더 넓은 곳으로 출발하는 시작점이 우리 한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공계 융합 여러분 전공 환영하고 앞으로 저랑 강의실에서 만나면 또 즐겁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공 소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바로 이어서 수리금융학과 윤성식 주임 교수님 그리고 이동결 학우 이렇게 설명이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이제까지 내가 신입생 여러분들 앞에 OT 때 한번 모습을 보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MT 가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만났던 것 같고, 그 위에는 없죠. 내가 전공 수업을 하고 1학년 수업은 이제 안 맡고 있으니까죠. 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서 1학년 학생의 수업을 작년까지는 1학년 수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해서 여러분들한테 길게 얘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일 것 같네요. 여기 와 있는 학생들 중에서 혹시 자기 전공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리금융학과 쪽으로 계열을 전공을 선택할지 응용통계 쪽으로 전공을 선택할지 아직 못 결정한 학생들 있어요? 자신이 결정했다 한번 손 들어봐요. 나 아직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고 결정 안 했다 손 들어봐요. 네, 결정했다는 사람은 한 요 정도로 손 들고 있고 결정 못했다는 사람 한 요 정도로 손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아직 그냥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어도 확정적으로 하지 않았나 보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 여러분들 지금 이 자료에 50쪽에 자료 50쪽에 수리금융학의 여러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60쪽에 미안해요. 60쪽에 수리금융학 있고 62쪽에 응용통계학이 있어요. 이것 쭉 요게 이제 교재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제대로 써 있는 거고 여기는 간단하게 써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여기 교육 목표, 교육 과정 등등 여러 가지 써 있는데 이것들은 좀 피상적인 얘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써봤죠? 자기소개서 면접 과정이나 어디 위에 보이기 위해서 쓸 때 본인을 최대한 나타내려고 하지만 조금 포장해서 쓰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이런 얘기들은 다 좀 포장인 것 같아요. 국내외 금융 현상을 잘 이해하고 금융 사회를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 등등등 금융인 육성하고자 한다. 좋게 쓴 글이에요. 그냥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기 바래요. 여러분들 혹시나 미리 이런 거 읽은 사람이 있으면 혹시 질문할 거리가 있을까요? 네. 내가 생각할 때 인재상 뭐 평범한 얘기고 졸업 후의 진로 여러분들이 흔히들 많이 질문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전공 이수 요건 졸업 논문 어떤 식의 것을 써야 되는지 어떤 요건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잘 나타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기만 하면 사실은 되는데 질문이 있을 수는 있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과를 정하는 방법은 여기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중에 정하고 MT 가서 정하고 동아리에 가가지고 정하고 정보들을 그런 데서 취합해야죠. 자,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여기 써 있기로는 금융계, IT 업계, 공무원 되는 사람들 또는 기타 이런 데로 이제까지 갔다 하는 걸로 써 있어요. 그래서 61쪽의 맨 밑에 보면 동문 현황 돼 있어가지고 뭐 누구는 대학 교수고 누구는 연구소에서 박사고 누구는 한의사고 그다음에 은행원이고 이거 동글동글 이렇게 써 있는데 여러분들 61쪽의 맨 밑에 부분 보고 있죠? 여기 이름들 다 밝힐 수 있는데 이제 개인 정보라서 이렇게 동그라미로 해놓은 것이에요. 여기 대학 교수 있어요. 한양대 대학 교수인데 이 사람 그냥 우리과 졸업했다고 대학 교수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해외 유명 대학에 이제 유학 가가지고 박사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대학 교수 되는 거예요. 여기 연구소에 다니는 이 임 땡땡 예, 그냥 우리과 졸업해서 된 거 아니에요. 대학원 간 다음에 더 열심히 공부해서 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여기 이제 교사들 많이 있죠. 지금 보면 초등교사, 대안학교 교사, 뭐 인천에 어디 고등학교 교사, 교사들 많아요. 선배들 중에 교사 되려면 우리과 졸업해서 교사 되는 게 아니고 우리과 졸업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도 가고 공무원 시험 같은 거 보는데 노량진 거기에 이제 교사 되기 위해서 열심히 임용고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교사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할까봐 내가 정확히 짚어주고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졸업생 중에 금융권 은행이고 그 다음에 증권회사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 뭐 메리츠 화재 뭐 이런데 가 있는 학생들 여럿 있어요. 그 학생들도 바로바로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 졸업하고 나름의 어떤 공부를 조금 더 해서 그러니까 면접 여러 번 보고 뭐 그다음에 시험도 여러 번 보고 해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길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4년 동안 그리고 그 후에 5년 뭐 6년 정도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직업을 택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냥 4년 그냥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런 식으로 공부해야지 이룰 수 있는 직업들이다.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1학년이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수업들 차근차근 따라오면 되고 그 다음에 2학년부터 돼서 2학년부터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더 하고 싶은 내용들을 과목별로 선택해서 이제 자신의 어떤 진로 트랙을 쫓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정확히 어떤 직업을 택하느냐 이거보다는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 이 정도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주변 것들을 자꾸 하나하나씩 공부하는 게 한 방법인 것 같아요. 다만 내 경우에 따르면 나는 수학도 배우고 수학 교육도 배우고 여러 가지 뭐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교육을 배우면은 철학이며 행정, 사회학, 심리학 등등 여러 가지 많이 배웠는데 내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 보니까 아쉽게도 경제학이랑 경영학을 안 배웠더라고요.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중이 되면 내가 뭐 안 배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분야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금융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만약 금융을 생각한다 그러면 금융 분야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지만 나중 되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경험을 쌓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개론 정도는 다 들어보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당면에서 닥친 여러 학점들 문제며 뭐 학점이며 그다음에 전공 몇 과목만 들어야 되니까 그런 거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많이 못 듣게 되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할 때는 대학 내에 열리는 모든 과목을 입문으로 한 과목 정도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철학과에서도 한 과목 들어보고 뭐 경영학과에서도 한 과목 들어보고 등등등 그런 식으로 다 해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다시 대학 돌아간다면 나는 그렇게 해볼 것 같아요. 여기 교수님들 어떤 교수님들 사진과 어떤 전공인 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뭐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보게 될 거겠죠. 네. 대략적으로는 2학년 때 전반 1학년 때는 기초 필수를 하는 것이고 2학년 때 전반적인 기본 이론들을 하고 3, 4학년 때 이제 심화해서 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통 보면 이제 그 다음 학기에 어떤 과목을 들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변 친구들하고 상의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되면 예를 들면 이제 너 뭐 들을 거니 해가지고 서로 얘기해서 신청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는 학생은 아마도 선배한테 뭐 들어야 돼요 이렇게 묻게 되는데 사실은 그 질문을 조교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교수님들한테 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내가 이러이러한 트랙으로 이러한 진로 분야로 마음을 먹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과목을 이렇게 들어 나가야 되느냐 이런 것을 내가 생각할 때는 1학년 후반 또는 2학년 초 정도에 좀 상담을 받게 되면 그 후가 조금 시행착오가 조금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여기 학년별로 이렇게 우리 수리금융학과의 경우에는 이렇게 과목들이 쭈루룩 있는데 가능하면 많은 과목 들으면 좋지만 특별히 자신의 어떤 정해진 진로가 있다면 어떤 것에 집중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집중할 때 얘기고 지금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넓게 들어두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봐요.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뭐 나 때는 이런 얘기인데 나 같은 경우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대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 때 한 달 특강으로 맨 처음에 접했어요. 그리고 그거 평생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공 수업 시간에 배운 거와 달리 옆에서 나는 수학을 그때 했었는데 옆에서 방학 특강 한 달짜리 여름 특강으로 배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어떻게 하다 보니 평생 쓰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내용들이 있을지 몰라요. 전공 수업 시간에 배운 거 이외에 다르게 마음 먹고 좀 관심 있어서 한 것이 여러분들 평생 따라다니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튼 자,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과목 내용들은 여러분들 뭐 어떤 과목이 뭔지 모르면은 그것과 관련된 책을 하나 펴서 목차를 들여다보면 그 과목이 무슨 내용을 다루는지 알 수 있어요. 과목 이름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알 수 없죠. 그러니까 그거 한 가지 팁이고요. 내가 대략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혹시 이제까지의 나의 설명이라든지 또는 이 책자 읽으면서 질문하고 싶은 내용 있나요? 자유롭게 질문해봐요. 혹시 있으면.
네, 네, 네. 우리 이과 학생들은 내가 보니까 문과 학생들에 비해서 조금 질문이 적더라고요. 확실히 달라요. 문과 학생들하고 이과 학생들하고. 여러분들 문과 학생들도 제법 있을 텐데 아무튼 여러분들 다음 학기에 아니지 그 다음 학기에 수업 중에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경청해 줘서 고마워요. 이어서 우리과 이제 뭐 동아리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네, 선배가 얘기해 주겠어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수리구명학과 학생회장 19학번 이동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수리구명학과 19학번으로서 전공별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전공학회, 선홍학회, 이제 문화학회로 세 가지 학회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 수리구명학과로 1차로 배정되신 분들은 셋 중에 학회에 해당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계열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맨 처음에 이제 전공학회는 저희 수학과 지금 현 수리구명학과와 함께 오랫동안 지켜온 전통 있는 학회입니다. 선후배 간의 우애를 쌓으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학회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하는 활동으로는 매주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어려운 수학 문제풀이가 아니라 간단한 뭐 넌센스 같은 수학 퀴즈 풀이를 하면서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친목 도모 활동으로 학회 단합식이 있고 이제 방학 중에 MT를 가는 또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절대 필참이 아니고 자유롭게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네, 이제 방학 중에 MT는 여름과 겨울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이 전공학회의 뭐랄까 이런 혜택이라고 할까요? 네, 시험 문제 족보가 이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1학년 분들은 이제 새로운 과목을 배우셔가지고 저희가 족보를 갖고 있지가 않는데 뭐 이제 2학년, 3학년, 4학년 가시면서 이제 저희께 좀 어려운 뭐 수학 문제도 있고 이러는데 이제 선배들한테 받고 이러면 수월하게 학점 관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네, 제가 어떻게든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선홍학회입니다. 네, 선홍학회는 그냥 간단한 달력과 잡어 만들기입니다. 뭐 여기 보시다시피 저희 뭐 개광총회 했듯이 저희 뭐 이제 게시하는 잡어 이런데 간단한 달력과 잡어 만들고 그리고 저희 수리구명학과 사무실에 있는 달력 그리고 행사할 때 쓰이는 거 그래서 복도 혹은 계단에 게시하는 것으로 활동이 있습니다. 다음 문화학회입니다. 문화학회는 그냥 편한 친목 도모 학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전공학회나 선홍학회 같이 뭔가 이렇게 활동하기가 너무 좀 부담스럽고 좀 편하게 하고 싶다, 그냥 좀 친목 도모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문화학회에 많이 지원을 해주십니다. 네, 이제 뭐 여기는 다 같이 영화를 보고 포스팅을 한다든지 전시회 관람을 간다든지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 영화 감상을 같이 한 후에 뭐 여기선 게시판으로 나와 있지만 뭐 카카오톡이나 뭐 편하게 그냥 구어로서 추천 영화 이제 한 줄 감상평과 명대사 게시하는 걸로 하고 다음으로 수리구명학과 동아리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수리구명학과 동아리는 총 2개로서 이제 제가 속해 있는 동아리가 이제 여기 있는 금동이라는 동아리인데 이제 금동이 동아리는 이제 금융권 취업을 위한 동아리입니다. 금융권 취업을 목표로 다양한 정보 교환과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는 모임입니다. 지금 정재영 교수님께서 뭐 여러분에게 전화를 돌리시거나 뭐 상담을 잡으셨을 텐데 꼭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동아리에 대해서. 근데 저는 동아리 무조건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저도 이제 자격증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자격증을 준비하고 싶다 하시면 금동이 동아리로 아래 번호로 이제 연락을 주시면 바로 초대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아너스라는 동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돈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텐데 여기서는 이제 전문은 아니지만 이제 주식을 많이 하신 18학번 선배가 이제 뭐 수업 중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실제 금융 투자에 응용해 보는 모임으로써 주식 투자를 직접 해보는 아무런 주식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없어도 친절하게는 모르겠지만 뭐 알아서 설명을 잘 해주실 겁니다. 뭐 졸업 후 진로와 그다음 동문 현황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
아까 윤성식 교수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셔서 네, 여기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네. 네네네. 네. 수업이나 학점을 챙길 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해가지고. 혹시 제 얘기 조금만 하면 저는 원래 최대 이슈를 준비했던 사람이고 원래는 이과에서 이제 반수를 해서 다른 학교로 가려고 최대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뭐 저도 뭐 금융도 모르고 수학도 잘 모르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상담해 주시고 가지 마라 책임져 주겠다 해보자 뭐 이런 약간 말씀을 해주셔서 했는데 전 뭐 고등학교 성적도 안 좋았는데 뭐 한 4점대 정도 나온 네. 그냥 뭐 편하게 그냥 수업만 들어도 학점 관리는데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응용통계학과 유한나 주임 교수님과 한다연 선배님의 발표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공 설명회 오신 거를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저는 응용통계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유한나 교수라고 하고요. 오늘 이 전공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공을 정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딜 가든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어디 분야를 가든 이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빅데이터 그 분석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응용통계과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올바르게 분석할 수 있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고용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통계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통계 이론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통계 프로그래밍 실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각 교과목들마다 그 두 개를 베이스로 해서 교과목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관심 있어 하는 게 졸업 후의 진로잖아요. 근데 저희 과 학생들은 이제 여러 다양한 분야로도 진출을 하고 있는데 뭐 통계직 공무원들에도 많이 학생들이 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원을 진학한 학생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일반 기업체, 은행, 증권사, 뭐 제약업체 이런 여러 다양한 분야에 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학과의 특성은 여러분들이 아마 오리엔테이션 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인 노트북이 아마 1학년이 끝나고 나면 지급이 될 건데요. 그 노트북을 가지고 저희 교과목에서는 대부분이 다 실습이 병행되는 교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노트북을 가지고 실습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저희가 실습하는 과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배우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총 3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R과 그다음에 CS, 파이썬을 중심적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통계 이론보다는 이렇게 실습하는 시간이 훨씬 재밌대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코딩을 해보고 눈으로 결과를 확인해보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재미있어서 여러분이 수업을 들어보면은 재미있게 어려운 것보다는 재미있다라는 걸 많이 느끼면서 수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학과의 교수님들은 6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다 전공하시는 분이 다 달라서 여러분이 다양한 교과목들을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계열 공통에서는 지금 응용 통계를 듣고 그다음에 2학기 때는 R 프로그래밍을 배울 텐데요. 2학년 때부터는 저희 그 응용 통계학과의 핵심 이제 교과목들을 기본적인 교과목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 기법들도 차근차근 배우게 될 거고, 그다음에 3학년부터는 고급 통계 분석들을 배우게 될 거고, 그다음에 4학년에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아마 프로젝트 베이스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를 짜가지고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런 예제들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데이터들을 굉장히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캐글에서도 데이터를 접할 수가 있고, 뭐 공공 데이터에서도 뭐 데이터를 접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대용량 데이터를 우리가 직접 한번 찾아봐서 우리가 배웠던 통계 내용들을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뭐 시행 사고도 겪을 수가 있고요. 데이터 핸들링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사회에 나가 접할 수 있는 데이터를 4학년 때 미리 한번 해보는 그런 수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학년별로 학기별로 이제 어떤 과목들을 배우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통계학과를 졸업했다라고 하면은 사회 다양한 분야의 업계에서 굉장히 환영을 많이 해요. 왜냐 어디를 가든 통계학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교과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과목들을 선택을 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과목들이 뭔지를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몇 개의 것들만 어떤 과목들이 이런 과목들이 뭘 하는 건지 잠깐 간략하게 이렇게 한 페이지씩 준비를 했어요. 자, 시계열 분석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3, 4학년 때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석은 어떤 거를 하는 거냐면 시간에 따라서 변동하는 데이터들을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데이터, 환율 데이터, 뭐 주택 가격 데이터 같은 이런 것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이제 예측을 하려고 하는 게 목표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시계열 분석이고요. 여러분이 3, 4학년 때 배우게 되실 거예요. 그다음에 회귀 분석은 여러분들 2학년 때 배우게 되는 과목인데 여러분들 중학교 때 2차 방정식 이런 게 배우셨죠? 그래서 변수 x, y 간의 관계를 배우는 건데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얼마만큼 서로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다양한 지금 굉장히 단순한 형태인데요. 이것보다는 더 복잡한 형태의 함수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보건의학 통계라는 과목도 있어요. 그래서 임상 실험 같은 거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약의 효과를 검증을 할 때 얼마만큼의 표본수가 있어야지 이 약의 효과를 검출할 수 있는지, 표본수 결정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약제 간에 뭐 생존율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의학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 방법들을 다양한 분석 방법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요새 AI라고 해가지고 AI 또 작은 분야 한 분야가 또 기계 한 방법 중에 하나가 기계학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학년 때 기계학습이라는 교과목을 통해서 다양한 기계학습 방법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신경망 분석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신경세포를 본따서 만든 모형인데 이런 방법들을 분석하는 것들도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군지 분석, 뭐 의사결정 나무 분석, 다양한 분석 방법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개설한 교과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쓰일 수 있는 분석 방법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재미있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통계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자기는 수학적인 능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차근차근 기초부터 설명을 하기 때문에 통계적인 부분, 그다음에 프로그래밍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것들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잘 따라와 주시기만 한다면 좋은 학점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취직도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졸업생들의 취직 현황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양한 분야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년 내내 열심히 수업을 잘 따라와 주시고,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거는 방학 중에 자격증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요새는 경진 대회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진 대회도 팀을 꾸려서 한번 참여도 한번 해보시고, 아까 교수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경험들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다 보면은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곳에 또 잘 취직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할 부분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저희 학과 학생회장이 나와서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일단은 저는 학생회장 한다연이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많은 자료를 준비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말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학회를 먼저 소개드릴 텐데요. 랜덤 학회는 OT 때 설명해드렸던 것과 똑같이 전공 관련 스터디도 하고 이제 통계 관련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이번에는 MT도 가고 이제 수리금융학과 학회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제 블로그에 족보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있으니까요. 2학기에 시작하면서 또 모집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 신청해 주세요. 네, 그 다음은 MT였는데요. MT 만족도 조사는 이제 되게 다들 재밌었다, 뭐 쉽게 친해질 수 있었다 하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네, 2학기 때는 MT 말고 이제 통계인의 밤이라는 행사로 학교에서 고기 구워 먹고 술 먹으면서 이제 할 수 있는 행사로 기획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공강 때 여러분들이 뭘 해야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학과 선배에게 모르는 것도 질문하고 동기 선후배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과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산책하고 싶을 때 가는 곳으로 이제 한신공원 그리고 이제 스터디룸, 콘텐츠 편집실, 1인 사물함 등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삼관 꼼지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종강을 하고 방학하시고 고등학교 때와는 다르게 방학 기간이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뭘 해야 내가 나중에 이제 알차게 보냈다고 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1학년 때는 자격증 취득, 뭐 복습, 고민해보기 등이 있는데 일단 자격증은 여기 나와 있는 자격증은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고학년이 되면 따실 수 있는 자격증이실 것 같고 이제 학생회분들이 이제 회의할 때 다 같이 추천했던 게 이제 응용통계학개론 복습을 꼭 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저희 과는 1, 2학년 전공 수업이 적고 3, 4학년 때 전공 수업이 많다 보니까 그 과목들의 기초가 이제 응용통계학개론인데요. 이제 그래서 그걸 꼭 복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복수 전공과 단일 전공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응용통계학과 학생들은 단일 전공자만큼 복수 전공자도 많으니까 다들 고민해 보시고 또 모르는 게 있으면 선배나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뭐 대외 활동이나 봉사 활동 참여, 3학년 때는 졸업 요건 등을 확인하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그 뭐 시간표나 뭐 강의 개설 뭐 그런 거 보셨겠지만 직접 뭘 배우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2, 3, 4학년 때.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리는 형식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빅데이터를 다루는 과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패턴을 분석하고 해석한다면 우리 응용통계학과에서는 표본 자료를 모집단의 관점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데 그 능력을 기르는 과목들을 이제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유한나 교수님 과목으로는 R 프로그래밍 기초, 보건의학 통계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2학기에 배우시게 될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는 꿀팁으로는 이제 연습 문제를 기본으로 풀면서 복습을 하는 방법이고요. 이제 보건의학 통계는 3, 4학년 때 들으실 수 있는데 책 내용을 성실하게 보고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가끔 이거 외우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게 시험에 꼭 나오니까 그걸 기억해 두고 표시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박동령 교수님이신데요. 네, 똑같이 R 프로그래밍 기초 수업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박 교수님의 R 프로기는 무한 복습과 무한 응용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를 다 풀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되고 최대한 아는 것만 정확하게 푸는 게 꿀팁입니다. 이제 멘탈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시계열인데요. 시계열은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측되는 자료인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것도 R을 써서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제 꿀팁으로는 실습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해 보면서 스스로 해석하는 연습을 해보는 게 꿀팁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변종석 교수님의 표본이론 과목인데요. 이거는 제가 작년에 공부한 거를 캡처한 건데 이제 통계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표성이 있는 표본의 추출이 필수적인데요. 이제 무작위 추출법, 계통 추출법, 층화 추출법, 집납 추출법, 가중치 등의 내용을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을 다뤄요. 이제 이런 걸 배우시게 되는데 이제 이거 꿀팁은 교수님이 나눠주시는 이제 작년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꼭 풀어보시고 이제 식을 외우기 전에 이해하고 그 식을 다 외우는 게 꿀팁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승천 교수님의 파이썬이 있는데요. 이제 파이썬 프로그래밍 과목의 꿀팁은 파이썬 교양 과목을 듣고 들으면 수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회귀 분석 및 실습 과목인데요. 이제 변수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모형화시키는 통계 기법으로 단순 회귀 모형의 설정 및 모형의 추정, 타당성 진단을 다루며 다중 회귀 분석의 추정과 검정도 다룹니다. 특히 다중 공선성의 문제, 지시 변수의 이용, 이상치의 문제 등도 이론과 사례 분석을 통해 심도 있게 다루는 학습이고 이제 2학년 때 배우게 되실 내용입니다. 이 과목의 꿀팁은 이제 교수님이 이제 학생들과 토론하는 걸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적극적인 발표와 질문 그리고 LMS 자유 게시판을 활용하시면 교수님이 되게 좋아하시고요. 분석 내용을 잘 정리해 두는 것도 꿀팁입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응용통계학개론 최영훈 교수님 과목인데요. 이 수업의 이제 꿀팁은 과제를 성실하게 풀며 공부하고 예제 문제와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이제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는 꿀팁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